1970년대 말에 이르러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물론 당시 가장 큰 위협은 핵전쟁과 이에 따른 방사능 오염이었으며 기후변화는 아직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후로 환경 문제를 강조하는 외침이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환경운동 자체가 정치화됨에 따라 오히려 건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환경을 파괴하는 몇몇 대기업을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개개인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소비자들이 앞장서서 기업들에게 환경 보호를 요구한다면 그들 역시 더 이상 오염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경 문제에 올바르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살아가는 지구의 실체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지구는 그 자체가 하나의 생명체이자 초유기체입니다. 이러한 접근법을 가야 이론으로 부릴 수 있는데 나름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임스 러브록의 가야는 1979년 초판이 나온 이래 지구와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 놓은 획기적인 저작입니다. 그는 지구와 그 위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이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개별 생물의 진화도 지구라는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각종 피드백 과정을 통해 생명이 존재하기에 적합한 풍요로운 환경을 제공해주며 마찬가지로 모든 생명체는 화학적 혹은 연력학적 방법 등으로 현재의 자연 상태와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일조하게 됩니다. 인류 역시 이러한 생태학적 시스템의 일원이지만 환경 파괴에 가속하는 가이아를 파괴함은 물론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가이아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 항공우주국의 바이킹 프로젝트에서 근무한 과학자들은 화성에서 생명의 흔적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진자료만으로 생물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그들은 비조직적인 시스템의 질서를 가져오는 엔트로피 감소 현상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기도 하였습니다. 생명의 흔적을 찾으려는 노력은 곧 생물체의 존재 근거인 부산물을 찾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주를 대상으로 삼은 이러한 연구 방법은 지구를 이해하는 데에도 응용되었습니다. 지구의 유기적 시스템을 만드는 힘을 확인하면서 가이아 탐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엔트로피는 필연적인 현상으로 복잡한 시스템을 단순하게 분해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하지만 생명체들은 일정한 질서를 이루며 엔트로피 상승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일례로 단순한 분자들이 모여 복잡한 세포나 DNA를 구성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엔트로피 상승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의 복잡한 시스템을 가진 행성일수록 생명체가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즉, 생명과 생명체가 존재하는 전체 시스템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셈입니다. 인류의 터전이 지구가 바로 그렇습니다. 지구의 기후와 지구 내부의 해화학 물질들은 언제나 생명이 살아가기 적합한 조건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어쩌면 지구 자체가 가이아라는 살아있는 유기체일지도 모릅니다. 지구는 대략 45억 년 전에 탄생하였습니다. 초기 생명체들은 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기에 생명의 기원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최초의 생명체는 단순한 단세포 유기체로 화석으로 남을 만한 골격조차 갖추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초기의 지구는 생물이 살아남기에 가혹한 환경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자외선과 방사능 광선에서 뿜어져 나오는 감마선, 그리고 난폭한 지각활동이 동시에 존재하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오늘날 생물체에게 필요한 산소조차 당시의 생명체들에게는 오히려 독성 물질의 역할을 하는 부산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초기 생명체들은 수차례 멸종하고 새롭게 나타나기를 반복한 끝에 극소수만이 생존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탄생한 안정적인 원시 생명체는 자연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고 유용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물질을 토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턴은 오늘날 지구상의 더욱 복잡한 생물들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생명체는 유독성을 지닌 부산물인 오염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인간의 경우 생존에 필요한 이상으로 많은 오염물질을 내놓는다는 점에서 조금 특별합니다. 유기적 시스템인 가이아와 자연력의 구조를 구분하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구에 존재하는 주요 구성 요소들의 연력학적 평행 상태를 추산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구의 각종 원소들이 스스로 반응하는 데 그쳤다면 가야의 화학적 구성은 현재의 지구와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 대기 가운데 산소가 21%를 차지하는 대신 공기 중에 어떠한 산소나 질소가 존재하지 않는 행성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바다 역시 더욱 잦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가야는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자연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어떠한 개별 생물종도 생존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가야의 시스템 속에서 생명은 계속해서 스스로를 지켜냈습니다. 사이버네틱스는 살아있는 유기체 간의 자기조절 기능과 그들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생존해 나가는지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인간의 신체를 예로 들자면 센서에 해당하는 신경이 환경 변화를 포착합니다. 이에 의도적인 행동 없이도 신진대사 작용은 신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이처럼 모든 생명체는 신체의 화학적, 연력학적 혹은 다양한 요소의 결합을 통해 정상 상태를 유지해 나가게 됩니다. 가야 지구에도 이러한 저기 조절적 시스템이 존재하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화학적 구성 요소와 연력학적 균형을 조정해주는 일종의 메커니즘이 있는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대기가 현재와 같은 구성 성분을 가지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그러한 배열 상태를 유지하는 것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어머니 지구라는 관념의 핵심 요소일 것입니다. 지구는 정 혹은 부의 양면적인 피드백 순환 시스템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풍요로운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지구의 대기는 아주 특별합니다. 이처럼 복잡하게 이루어진 대기를 가진 행성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기는 상호작용하는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양으로부터 받은 에너지가 이러한 화학적 작용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현재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21%인데 이는 안전한 범위 내의 최대 비중입니다. 공기 가운데 산소 농도가 1% 높아질 때마다 산림이 불에 탈 위험성은 70%나 올라갑니다. 만약 25%에 달한다면 지구 전체가 자연적인 연소 현상으로 가득하여 습한 나무조차 타버릴 것입니다. 각종 증거는 가야가 마치 따뜻한 어머니와 같이 지구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류가 살아갈 환경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임을 알려줍니다. 일례로 가야 메커니즘에 따라 일정하게 존재하는 이산화탄소는 생명 활동에 적절한 온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진해졌음에도 가야가 이를 본래 수준으로 돌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행동이 정상적인 피드백 수준을 흔들어 놓았을 뿐 아니라 가야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인류야말로 가야의 정상적인 자기조정 시스템에 간섭하여 이를 망가뜨린 최초의 종일 것입니다. 지구는 물로 가득 찬 행성입니다. 바다는 가야의 표면 대부분을 덮고 있을 뿐 아니라 자연적인 순환체계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바다는 동시에 영양소의 저장고이자 에너지 변환기이며 대기 조정 장치입니다. 생명체 가운데 절반 정도 역시 바다에서 살아갑니다. 또한 바다의 증발작용으로 만들어진 수증기는 대기를 이루는 기체들을 고정시켜줍니다. 생명의 탄생은 대략 35억 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의 바다는 지금보다 더 넓고 덜 짰으며 온도도 높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얕은 바다에서 생명이 탄생하였습니다. 오늘날 바다의 염도가 3.5%였던 반면 먼 과거에는 0.8%로 인간 혈액의 염도에 가까웠습니다. 바다야말로 순환하는 가이아 시스템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분명한 사례입니다. 이를테면 규조류나 코컬리스의 사체들은 수면에서부터 심해까지 비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그리고 척박한 심해의 생명체들은 영양분을 전달하는 시스템에 의존하여 살아갑니다. 또한 일부 물질들은 퇴적되어 인간에게 유용한 화석 연료나 광물질로 변하기도 합니다. 해저에 쌓이는 각종 물질들은 지구적 순환 과정에서 일익을 담당합니다. 대표적으로 규산염 광물과 같은 물질은 심해에서 기반함의 열을 고정시키는 일종의 담요 역할을 맡습니다. 그러나 해저의 기반함은 약하기 때문에 퇴적물이 쌓이는 무게를 이기기 어렵고 결국은 균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침정물이 많은 열을 묶어놓은 만큼
뜨거운 마그마는 표면으로 뿜어져 나가려 합니다. 마침내 대규모의 마그마가 표출되는 순간 새로운 섬이 만들어지고 가장 깊은 곳의 퇴적물 역시 지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역으로 그들이 녹아내린다면 곧 새로운 마그마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바다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각종 자원의 저장구이자 창조자입니다. 따라서 인류는 바다 환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바다의 순환 메커니즘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깊어질수록 바다와 바다의 순환 과정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흔히 과거에는 인류가 자연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살았으나 현대에는 이것이 불가능해졌다고 말합니다. 혹은 오로지 인간만이 오염물질을 내뿜는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정관념은 모두 사실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인간이 다른 생물들보다 많은 부산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의 오염물질이나 독소는 가이아 안에서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일례로 국화류에서 나오는 살충물질은 곤충을 죽이는 치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적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지구온난화를 가져올 것인지 반대로 한랭화를 가져올 것인지 혹은 양자가 서로를 상쇄시킬 것인지는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현 시점에서는 인구가 이미 더욱 심각한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막대한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비료를 뿌려 농작물 생산을 늘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곧 독성물질 혹은 오염물질의 증가로 직결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사회는 공기와 토양 그리고 바다로 퍼지는 독성물질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인류를 위해 꼭 필요한 물질마저 금지할 정도로 과민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균형을 모색하는 방법이 환경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답일 것입니다. 반면 정치적 논리가 과도하게 개입된다면 상황이 악화되기 쉽습니다. 가이아 이론은 일반적인 생태학과는 다릅니다. 현대 생태학은 인간과 대형 생물,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 가이아 이론은 미생물과 지질학적 작용에 관심을 보입니다. 이러한 접근법에서 인간 역시 가이아의 구성 요소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이아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가이아는 생명체를 위한 환경을 꾸준하게 유지합니다. 설령 인간과 가이아, 시스템의 관계가 단절된다 하더라도 시스템 자체는 돌아갈 것입니다. 둘째, 가이아 시스템은 매우 복잡합니다. 다양한 요소들이 뒤엉켜 있으며 일부는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셋째, 가이아는 지질연대와 같은 거대한 규모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모든 변화가 인간에게 우호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환경 문제에 있어서 인간 사회는 무엇보다도 천연자원의 보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이 적은 자원을 사용할수록 오염물질 역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가이아와 함께 살아가는 데 명확한 처방전이나 규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상치도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이아 가설은 본래 지표면, 대기, 바다와 같은 지구의 각 부분이 생명체가 존재하기에 적합한 물리적 화학적 상태를 유지한다고 가정합니다. 이는 생명체가 지구 환경에 적응하여 왔으며 생물과 지구가 각각 진화해 왔다는 전통적인 견해와는 상반되는 주장입니다. 마침내 현대 과학은 생명체가 스스로 지구 환경을 자신들에게 맞게 조정하거나 만들어 나가지 못함을 발견하였습니다. 생물이 존재하기 적합한 환경 자체가 공기, 바다, 바위 등을 포함하는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행성 규모의 시스템은 곧 하나의 생명체이자 유기물이기도 하니 이를 바로 가이아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지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듯 지구 역시 인간만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양자 모두 가이아라는 시스템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지구 환경보다 우위에 두는 성경적 관점은 이제 수정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지구의 주인일지도 모르지만 양떼를 돌보는 양치기처럼 이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